저는 2020년 12월 1일에 보호출산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년 7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그해 국정감사 때 당시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의했을 때 복지부 장관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된다. 출생통보제보다 먼저 도입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12월 1일에 발의했고 2021년 5월에 복지위 법안 소위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차관은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지 않는다. 빨리 서둘러 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어떻게 되어가냐, 출생통보제 어떻게 되어가냐 질의하니까 법제처 심사 중이고 곧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발의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출생통보제 신속히 발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2022년 3월에 법무부에서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그것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겁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병원에서 출산 후에 임시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 받았으나 출생신고 안 된 아기의 숫자가 223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국민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창밖으로 던져서 죽이거나 쓰레기통에 버렸거나 변기통에 넣거나 비일비재하게 끔찍하게 아기의 생명을 죽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인가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영아 살해죄 1심 판결문 분석해 보니까 46건인데 가해자가 전부 산모입니다. 오롯이 여성의 몫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임신 갈등을 겪는 위기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원도 보호하고 아기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출산제를 발의했습니다. 임산부와 아기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고 맞는 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고한 그 수많은 아기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국회는 보건복지 법안 소위 문턱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가 90여 개 단체입니다. 90여 개 단체가 보호출산법 시민연대를 결성해서 보호출산법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겠습니다. 보호출산법 시민연대 긴급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있는 전국입양가족연대의 오창화 대표입니다. 먼저 울음조차 마음껏 울지 못하고 제 부모 손에서 죽어간 수원 영아 살해 사건 피해자의 짧았던 삶을 깊은 절반감으로 다시 상기해 봅니다. 감사원에서 밝히기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출산 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이 전국적으로 2236명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베이비박스에는 1418명의 아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상담을 통해 원가정 복귀와 입양 결정으로 출생신고된 아기가 373명입니다. 나머지 1045명은 미아신고를 통해 구청에 인계되었습니다. 이른바 낳은 이로부터 출생신고되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의 속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에 의한 출산, 10대 미혼모의 출산, 외도 출산, 이혼 후 300일 이전 출산, 근친 출산, 난민 등이 포함된 불법 체류자 출산 등입니다.
이런 사정 말고도 키울 수 있는데 키우지 않겠다는 자발적 포기자도 있습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전 가정 우려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자비 없이 작은 출구조차 허락되지 않은 강제 출생 신고제가 산모를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고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밝힌 2236명은 그러나 병원 출생 기록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베이비박스에서 확인된 병원 외 출산 사례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평균 10%가 넘습니다. 그녀들은 출산 사실을 숨기거나 아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원룸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생신고가 아예 불가능한 불법 체류자 등의 사례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가 출생신고를 피하려고 죽거나 감춰져야 했는지 추산조차 안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11년간 적발된 영아 사례만 100건에 이릅니다. 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입양을 위해 출생신고를 강제한 그 법이 임산부를 사지로 내몰고 죄 없는 아이들의 목숨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국가적 책임하에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보호출산법안을 2020년 12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상태였습니다만 2년 반이 지나도록 또 오늘에서도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수백 개가 넘는 미처리 법안에 물려 숨도 못 쉬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죽은 두 아이가 이 법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대체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다른 목숨을 살리려는 어리석은 짓을 해야 합니까?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도 어딘지 모르는 원룸이나 화장실에서, 모텔에서, 고시원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없는 걸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임산부와 아이를 살리자고 만든 보호출산법이 버젓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죽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아이들의 이름으로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90여 개의 단체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27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입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에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유기 사례, 이 사건과 불법 입양이 이제는 수면 위에 이제 가득 채웠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사각지대, 이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와 아기를 죽음의 경지로 몰아넣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입양특례법 개정을 계속 이게 제가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법을 촘촘하게 만들고 처벌을 더욱더 강화한다고 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출생신고 사각지대가 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출생신고 사각지대는 옛날부터 있어 왔고 지금에도 계속 현존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들, 또 10대 미혼모들의 아이들, 건친상환의 아이들, 그리고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 300일 전에 이혼 후에 300일 전에 태어난 아이들, 또 미혼부로 있는 아이들, 불법 체류자나 또 난민들의 아이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 큰일 아닙니까? 왜 나라의 국민의 그 출생 신고를 맡고 있는 이 사각지대의 법을 개정하는 이 법을 놓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찍 미국과 독일, 유럽 이 복지 국가에 대해서는 베이비박스를 100개 이상 설치를 하고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또 비밀 출산과 익명 출산법을 통과시켜서 인권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부에 좋다 무반응 무대책 무관심으로 외면하는 베이비박스가 8년간 출생 미등록 이제 2,000명 중에 1,000명의 아이들을 생명을 보호를 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한다고요? 주장하던 이런 분들 묻고 싶습니다. 이제 냉장고와 쓰레기와 분리수거장에 산에 공중화장실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기를 하는 이 아이들이 왜 유기를 하게 됐습니까? 입양특례법의 결과입니다. 인권의 무게가 생명의 무게보다 무겁다고 말합니까? 권리 옹호가가 생명의 무게보다 더 무겁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미애 국회의원, 국민의 국회의원께서 보호출산법을 발의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나는 근데 유기를 하기 위해서 출산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지금도 위태롭게 아기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미혼모와 여성을 국가가 이제 온 국민이 지켜주십시오. 모든 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물으신다면 아기만 낳고 도망간 그 친부에게도 철저하게 책임감을 물어야 될 줄로 압니다. 태아의 생명과 태어난 생명, 미혼모가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보호법, 출산보호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호소합니다. 우리 10초만이라도 입양특례법으로 희생당한 아기들을 위해서 묵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